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오늘은 꼭 iOS는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은 말 그대로 챌린지 기반 학습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요건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org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이제부터 줄여서 CBL이란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Engage, Investigate, Act 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각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Engage는 참여예요. 이 참여에 관련된 것들로는 빅 아이디어, 그다음에 에센셜 퀘스천이, 에센셜 퀘스천, 그리고 챌린지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큰 문제, 빅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가난해졌다, 기아, 가난 이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졌는가, 그들은 무슨 도움을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자와 같은 우리의 도전 과제, 챌린지가 설정이 됩니다. 아이디어로부터 의견들,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랑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정할 수 있겠죠. 이 도전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investigate, 조사를 해야 돼요. guiding question, guiding activity, resource, synthesis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챌린지가 있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가이딩 퀘스천이 있겠죠. 가난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는가? 누가 가난한가? 왜 가난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딩 퀘스천들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딩 퀘스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이 가이딩 액티비티들입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도 될 거고, 아니면 조사를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아티클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리소스를 가지고 이 가이딩 퀘스천들의 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답, 리소스, 공부한 내용들을 신테시스, 합칩니다. 그렇구나. 연평균 얼마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거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원조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의 챌린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실행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 컨셉으로 그 챌린지를 해결할 건지를 얘기합니다. 자원봉사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컬루션 컨셉을 정하고 그거를 솔루션을 디벨롭먼트 합니다. 발달시킵니다. 저는 개발자니까 이런 앱이 있으면 이런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된다면 그 앱을 개발하겠죠. 그리고 구현에 대한 것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잘 구현됐나? 이게 그래서 챌린지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챌린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나? 라는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더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더 개발을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챌린지 기반 학습을 해야 됩니까? 왜 CBL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예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솔루션 지향 학습, 솔루션 지향점과 챌린지 기반 학습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그들에게 좀 돈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자. 아니네. 아니, 옷이나 아니면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자. 아니면 고독함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는 앱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상하진 않죠?
해커톤 같은 데 나갔을 때도 뭐 이런 거 만들어 보자, 저런 거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챌린지 기반 학습을 했을 때는 누가 소외받지? 왜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 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지? 도움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없어요. 둘 다 앱을 만듭니다. 둘 다 뭐 이전에 봤던 뭐 돈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자. 둘 다 돈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입던 옷, 네, 입던 옷을 나눔할 수 있는 앱을 만듭니다. 결과물은 똑같은데 얘가 처음에 딱 세상에 나오고 나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막 엄청난 열광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그들의 피드백이 와 너무 좋아요. 이게 없었던 세상에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우리가 놓쳤나 봐 라고 했을 때 솔루션 지향은 광고가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뭐 돈을 주는 걸로 바꿔보자.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거에 비해서 챌린지 기반 학습은 옷을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맞나?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가 해서 옷 말고 뭐 물건, 음식, 돈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주는 앱을 다시 만들어 보자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방법, 요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좋다. 뭐 요런 이야기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런 문제들이 보통 있죠. 이미지 캐싱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이미지 캐싱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지, 킹피셔 쓰고 끝이었어요. 제가 마주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게 나의 문제네, 나의 챌린지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미지 캐싱이구나. 그리고 이미지 캐싱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도와주는 게 킹피셔네. 그러면 킹피셔 말고 다른 이미지 캐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왜 킹피셔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죠. 그 다음에는 이미지 캐싱만으로는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네. 그러면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뭐 이미지 다운사이징도 찾아보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주는지 도구를 또 찾고 그리고 이런 것들 나의 챌린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걸로 학습을 합니다. 둘 다 킹피셔를 공부하는 건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킹피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그리고 킹피셔가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이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거 말고 더 위에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량 말고 다른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건가? 실제로 이제 빅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챌린지에 더 큰 챌린지, 데이터 사용량보다 더 큰 챌린지를 다시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뻗어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학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챌린지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최신 기술 스터디를 좀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스위프트 UI, RX 스위프트, 콤바인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취직할 때, 이직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대. 아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나도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면접 질문 답해야 되니까. 근데 최신 기술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내가 현재 직면한 챌린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물론 공부를 하면 좋지만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왜 스위프트 UI를 써야 되지? 내가 왜 콤바인을 써야 되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 거지를 좀 더 생각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고 아, 내가 학습을 했네, 안 했네 라고 판단합니다. 스터디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모두 출석해서 내가 그 기술을 습득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야, 이거 읽어봐, 야, 이런 얘기가 요즘 나왔네 라는 아티클들을 많이 받았는데 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짬나면 봐야지 하고 읽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아티클을 전부 다 읽지 않고 일단 먼저 그래서 이 글이 무슨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지? 만 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난 이렇게 해결했어 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부터 봅니다. 그리고 일단 흥미가 있어도 보고 뭐 시간이 있어도 당연히 보는 건데 아, 내가 마주한 챌린지들 중에 그게 관련이 있으면 더 우선순위 높게 봐요. 시간을 내서라도 봅니다. 뭐 스위프트 UI와 UI 킷을 함께 쓰는 방법이라는 아티클이라면 나 스위프트 UI 공부하고 있는데 와, UI 킷에서 스위프트 UI를 붙일 수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겠죠. 뭐 그리고 가장 정석적인 새로 나온 것들이 해결한 문제, 그러니까 떡떡디시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해 놓은 문제를 봅니다. 이전에 뭐 이런 불편한 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걸로 해결했어.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게 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어떤 구현으로서 해결했다 한다면 이제는 퍼스트 파티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니까 와,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와 새로 나온 것들, 그것들이 해결한 문제를 이제 나의 챌린지로 또 만들어요. 아, 나 그러면은 이런 챌린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죠. 왜냐면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이니까요.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이죠. 러닝했다는 거, 그것을 체득한다는 것은 코딩하는 거고 코딩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일부러 3번을 써 놓았습니다. 네, 떡떡DC를 보면 나의 챌린지를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그 챌린지를 해결한 게 아니고요. 나는 개발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개발이니까 그것을 체득한다는 건 그 챌린지를 해결한 방법을 나도 코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코딩한 내용을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읽기 좋게,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블로그를 쓴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CBL도 제가 최근에 배웠던 방법이고 그것을 제대로 체득했는지 제가 이해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인데 저는 TIR을 하고 있어요. L 말고 R이죠. 레프트 라이트의 R, Today I Record인데요. 블로그나 코드를 쓰는 것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쭉 흐름을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Today I Record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 개발자리에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인 CBL, Challenge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이메일 혹은 다른 방법,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는데 어떻게 찾아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